구독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가 2% 안팎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급락이 끝났다고 안도하셨습니까? 지난주 내내 계좌가 줄어드는 걸 지켜보다가 오늘 아침 반등을 보자마자 물타기부터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지난주 반도체를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외국인이 오늘 정말 돌아왔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는 반등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귀환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등을 무시할 이유도 없지만 반등 하루만 보고 급락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기에도 이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손실이 큰 분, 본전이 가까운 분,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가도 될지 고민하는 분까지 계좌 상황에 맞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주가는 8월 들어 12%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낙폭이 17%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숫자는 주가가 아니라 거래대금입니다. 8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6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하루 50조 원 넘게 거래됐으니 거의 절반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까지 말라버렸다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떠났고 손실을 견디는 사람만 남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작은 매수만 들어와도 주가가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매수가 끊기면 다시 밀리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승률만 보고 계좌 전체를 걸면 안 됩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모처럼 힘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원대 중반으로 올라왔고 SK하이닉스도 장중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함께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직후 수급을 보면 마음 놓고 환호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5분에는 개인이 코스피를 약 2천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습니다. 20여 분 뒤에는 기관이 매수 우위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쪽에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도 시장을 들어올리는 주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 초반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개인이 지난주 급락을 기회로 보고 물량을 받아내는 것인지, 기관의 단기 프로그램 매수가 지수를 들어올리는 것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담기 시작한 것인지에 따라 이번 반등의 수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 5조 원을 순매도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2% 올랐다고 그 물량이 모두 소화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매수로 돌아서는지 그 흐름이 오후까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반등이 근거 없는 상승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다우가 0.3%, S&P 500이 0.6%, 나스닥이 1.3%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 상승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반등하기 좋은 바닥은 깔린 셈입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계기는 고용이었습니다. 7월 신규 고용이 2만 3천 건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인 8만 건대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보통이라면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숫자인데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워집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에 나섰다는 신호까지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경기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는데 연준의 추가 인상 부담만 낮아졌다고 시장이 해석한 겁니다. 이른바 배드 이즈 굿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9월 금리 동결 확률도 56% 안팎으로 올라오며 인상 확률을 앞섰습니다. 금리 부담에 눌렸던 성장주와 반도체에는 분명 반가운 변화입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고용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시장은 헤드라인 물가 3.4%, 근원 물가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이 함께 확인되면서 금리 부담이 한 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커지면 국제 유가가 오르고 물가와 국채 금리가 함께 튈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 주 내내 편안하게 오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도 숫자 하나만 보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했지만 마이크론은 약보합이었고 SK하이닉스 ADR도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제 AI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무조건 사주지 않습니다. 누가 실제 주문을 받고 있는지, 누가 현금을 만들고 있는지, 누가 비싼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지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전 고점을 향해 달리는 단계는 아닙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고서였습니다. 지난달 메모리주의 단기 조정을 경고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는 가장 가파른 조정 구간이 지나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술적인 재진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한 달 전 과열을 경고했던 곳에서 조정 종료를 이야기했으니 시장의 관심을 끌만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제목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유지했지만 올해 이익 추정치는 기존보다 10% 낮췄습니다. 주가는 싸졌지만 모든 실적 전망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JP 모건의 시각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메모리주의 주가 조정은 끝나가지만 공급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최선호주로는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향후 2년간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높은 현금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주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까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에서는 KB증권의 보고서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확신의 매수 구간이라고 평가하고 목표 주가 6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의 연간 규모를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 연간 주주 환원 규모인 9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7%를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조 원과 200조 원은 삼성전자가 확정해 발표한 숫자가 아니라 증권사의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 6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가격이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실적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평가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촉매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23만 원대에서 샀다고 반드시 60만 원까지 간다는 보증서는 아닙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먼저 사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목표 주가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든 배경을 봐야 합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112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고 파운드리도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역시 증권사의 추정치지만 시장이 삼성전자를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막대한 현금을 만드는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주주 환원 기대도 결국 그 현금 창출력에서 출발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전망도 중요합니다. 빅테크 고객사가 원하는 메모리 물량 가운데 실제 공급받는 비율이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메모리 공장을 지어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3년 계약이 아니라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고객이 장기 계약을 원한다는 것은 가격보다 물량 확보가 더 급해졌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의 가시성이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HBM에서도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KB증권은 2027년 삼성전자 HBM 평균 판매 가격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오르고 HBM4 점유율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매출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4나노 공정의 언어 처리 장치 양산과 2나노 공정의 가동률 개선이 실적 회복의 열쇠입니다. 메모리와 HBM, 파운드리가 동시에 좋아진다면 삼성전자의 할인 요인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실적이 좋아지며 주주 환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데 삼성전자는 왜 8월 들어 12%나 떨어졌을까요? 업황이 무너져서라기보다 기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자금과 레버리지가 몰려있던 상황에서 AI 피크아웃 우려와 주주 환원 발표 지연이 겹쳤습니다.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자 매수 대기자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좋은 기업도 수급이 무너지면 급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물량이 쌓여 있는데 거래 대금은 연중 최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반등할 때마다 기다렸던 매물이 나오는데 그 물량을 받아줄 새로운 돈은 줄었습니다. 오늘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가만 오르고 거래가 붙지 않는다면 기관의 단기 매수나 공매도 상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까지 거래가 살아나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이번 반등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의 첫 번째 해외 시험대는 TSMC의 7월 매출입니다. TSMC 매출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AI 가속기와 선당 공정 주문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AI 가속기가 많이 생산될수록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도 따라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들이 TSMC 숫자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TSMC 매출이 예상보다 강하면 메모리 피크아웃 우려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률이 둔화되면 외국인은 다시 반도체 비중을 줄일 명분을 얻게 됩니다. 코어 이브 실적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AI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느냐보다 그 투자로 실제 얼마를 벌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코어 이브는 매출과 수주 잔고가 빠르게 늘었지만 설비 투자와 이자 비용 부담도 큽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한 돈이 매출과 이익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AI 투자 과잉 우려는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빅테크의 AI 투자가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장기 수요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됩니다. 시스코와 AMAT 실적도 국내 투자자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스코는 AI 투자가 GPU와 서버를 넘어 네트워크 장비까지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AMAT에서는 D램 장비와 HBM 첨단 패키징 투자가 계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반도체 반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고 테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소부장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장비주와 후방업체까지 거래가 살아나는지가 반도체 전체 수급 회복을 판단할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TSMC와 해외 테크 기업들이 AI 투자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국내 반도체 매도를 멈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다시 담기 시작합니다. 대형주에서 시작한 매수세가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까지 넓어집니다. 이 흐름이 나타나면 오늘 반등은 단순한 낙폭과대 반등이 아니라 주도주 복귀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루의 급등률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지는 수급의 방향입니다. 반대로 경계해야 할 흐름도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증권사 보고서의 힘으로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만 장중에 지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높거나 유가가 다시 뛰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TSMC와 코어이브 실적에서 AI 투자 둔화나 수익성 부담이 확인되면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되살아납니다. 이 경우 오늘 상승은 추세 전환이 아니라 지난주 급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작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와 외국인 수급이 장 초반 가격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계절 상황에 따라 대응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손실이 큰 분들입니다. 지난주 급락을 견디고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매수로 손실을 만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계좌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비중이 이미 지나치게 높다면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중을 더 키우지 마십시오.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날입니다. 추가 자금은 한 번에 투입하지 말고 시장이 실제로 반도체를 다시 선택하는지 확인하면서 나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전이 가까워진 분들은 감정이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손실이 클 때는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이번에는 더 오를 것 같아 결정을 미룹니다. 반대로 장중에 조금만 밀려도 다시 급락할까 겁이 나 전량 매도해버립니다. 오늘처럼 수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날에는 전부 팔거나 전부 들고 가는 선택보다 비중을 조절하는 접근이 낫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채 거래까지 줄어든다면 일부를 가볍게 하고 수급 회복이 확인된다면 핵심 물량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수익권인 분들은 수익을 더 크게 만들겠다는 욕심보다 수익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의 높은 목표 주가가 나왔다고 해서 내 수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주환원 정책 발표 전까지 기대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고 실제 발표가 나온 뒤에는 재료 소멸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상승의 힘이 수급으로 확인된다면 성급하게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만으로 급등한다면 일부 수익을 지켜두는 선택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오늘 처음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확신의 매수 구간이라는 표현부터 내려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 표현은 분석 의견이지 지금 당장 전액을 매수하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CPI와 PPI, TSMC 매출, 코어위브, 시스코, AMAT 실적이 차례로 나옵니다. 반도체의 방향을 바꿀 이벤트가 몰려있는 만큼 첫 반등을 놓칠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삼성전자가 상승분을 얼마나 지키는지 확인하고 다음 거래일에도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보면서 나눠들어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것만큼 좋은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보유한 분들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빠르게 회복하지만 수급이 다시 꺾일 때 손실도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지난주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진 시장에서는 본전 심리가 판단을
대신하기 쉽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실을 한 번에 되찾으려 비중을 들리면 또 다른 급락에 대응할 현금이 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 장기 전망보다 오늘과 내일의 수급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매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일반 주식보다 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살아난다고 해서 지난주 강했던 비반도체를 모두 팔고 삼성전자로 갈아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시장 자금은 증권, 유통, 화장품, 바이오와 코스닥 성장주까지 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가장 강한 업종을 따라다니면 비싸게 사고 조정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반도체와 삼성전자는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실적이 살아있고 낙폭까지 걷던 비반도체 업종을 함께 가져가는 바벨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은 갈아타기보다 좋은 축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강해지는 축을 추가할 때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십시오. 그 다음 삼성전기가 함께 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기가 테스와 이오테크닉스, 심텍 같은 장비 패키징 업체로 퍼진다면 반도체 반등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어 위브와 시스코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삼성 SDS, 네이버, GNC에너지 같은 AI 인프라 종목에도 기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전부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대형주 한두 종목에만 머무는지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은 분명 반가운 신호입니다. 지난주 주가 조정을 경고했던 모건 스탠리가 재진입 기회를 이야기했고 JP모건은 삼성전자를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KB증권에서는 대규모 주주 환원과 60만원 목표 주가까지 제시했습니다. 미국 고용 둔화로 연준의 추가 인상 부담도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아직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고 국내 시장의 거래 대금은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좋은 뉴스와 약한 수급이 맞서고 있는 것이 오늘 삼성전자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오늘 봐야 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분을 종가까지 지키는지,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소부장까지 매수세가 넓어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함께 확인되면 지난주 급락은 업황 붕괴가 아니라 과열 해소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주가만 오르고 외국인과 거래 대금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급한 추격 매수는 미뤄야 합니다. 오늘은 확신을 갖고 베팅하는 날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주도주로 선택하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영상은 촬영이 끝나는 순간에 수급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는지, 기관이 물량을 던지는지, 반도체에서 소부장과 AI 인프라로 돈이 이동하는지는 장중에도 계속 달라집니다. 혼자서 이 흐름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상 아래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당일 강한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실제로 붙고 있는 주도 업종과 종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료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에 흥분하기보다 수급이 확인될 때까지 계좌를 지키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오늘 장마감 이후 달라진 외국인 흐름도 다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